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부동산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멜로스박 부동산 대표 해리박입니다. 오늘 영상은 며칠 전에 댓글로 질문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채택을 해서 영상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댓글 질문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구독자이고 업로드 영상 해주시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이나 호주나 똘똘한 한 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답을 드리면 조금 편할 것 같아서요. 제 영상에서는 제가 이러한 표현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기억에는 아마 다른 영상이나 또는 한국에 계시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영상에서 아마 이런 내용이 많이 있지 않나. 저도 이러한 내용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쉬운 말로 뭐 서울에 강남구에 비싼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낫지 무슨 지방지역에 세 채를 갖고 있는 게 낫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거를 세 개를 팔고 서울 강남에 입성을 해서 하나를 똘똘하게 갖고 있는 게 한국은 좋겠다. 근데 제가 이 답변을 드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선 한국이라고 하는 부동산의 시장과 호주라고 하는 부동산의 시장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호주의 시드니에 사시는데 어떤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의 유튜브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한국에 계시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유튜브 영상, 또 미국에 거주하시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영상, 또 다른 나라에 근무하시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영상을 아마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하고 왜 틀리지? 왜 다르지? 다른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호주만 해도 틀리잖아요, 사실. 시드니의 마켓과 멜번의 마켓, 브리즈번의 마켓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드니만 해도 동네마다 또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내용과 호주의 부동산 시장의 내용은 틀리다. 그 다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보는 아파트라고 하는 그 주택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와 시드니에서 생각하는 주택의 형태 중에 아파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많이 틀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영상을 보시다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호주 시드니에서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 해리팍이 운영하는 이 영상을 보시게 되신 분들은 한국에서 얘기하는 바와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건데,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기반이 되는 정보는 호주 시드니의 부동산 정보예요. 그래서 한국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드니에서 만약에 이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시드니에서 한인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한 채의 고급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좋겠냐, 아니면 외곽 지역에 만약에 뭐 타운하우스 한 채, 뭐 하우스 한 채, 뭐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는 게 좋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만약에 물으신다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세 채의 금액이 100만 불, 300이라고 치고 한 채의 금액이 300이라고 봤을 때 내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냐, 그리고 융자를 받는 그 금액을 내가 렌트 수입 없이 상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똘똘한 한 채가 좋냐 안 좋냐 이거는 나라별로 틀릴 것 같고요. 또 주택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연속해서 한국은 다주택 보유 시 세금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상속세도 없고 베너핏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주택을 보유할 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나 노후에 세금적으로나 정부 지원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실거주용 이외의 투자용 부동산을 갖고 계시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페널티가 많이 부과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부동산 전문가분들과 한번 확인 작업을 해보시면 그 정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호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호주에서 상속을 해도 상속세가 호주는 있냐 없냐? 없어요. 그쵸? 호주는 상속을 해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베너핏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어떤 베너핏이 있느냐? 뭐 다주택을 보유할 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나 노후에 세금적으로 정부 지원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으실 수 있는 답인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투자용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세제적인 부분과 내가 일을 딱히 하지 않고 그냥 투자용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세금적인 부분이 신고 금액이 당연히 틀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노인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노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연세가 도달을 했는데 집이 없으신 분이 있고 집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에서 주는 금액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 다음 내가 거주하는 집뿐만이 아니라 투자용 집을 또 갖고 있어.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어떨까요? 더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질문하신 분의 이제 본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의 질문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현재 시드니에 타운하우스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자산 증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집 모양이나 땅 모양이 이쁘게 빠지질 않아서 2개 처분하고 괜찮은 한 채를 사는 게 나을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첫 번째 똘똘한 한 채 그 내용 하면서 대략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집이 하나 있고 하우스가 있고 또 투자용으로 이제 타운하우스를 갖고 계시다는 얘긴데 만약에 이 2개를 팔고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그 융자 금액이 가능한지 첫 번째. 그 다음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100댁으로 볼 때 만약에 70 융자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투자용 주택에서는 어떤 인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70에 대한 거를 갚으실 거고 본인은 지금 본인이 사신 집에서 갚으실 건데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이거 2개 팔고 200짜리 큰 걸 하나 살 때 융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내가 인컴이 없이도 여기서 어떤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부분을 상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인이 일단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2개를 갖고 있는 100만 불 갖고 있는 그 지역에서 향후에 집값의 상승이 되는 그런 내용을 아마 본인이 지금 첫 주택구입자가 아니시잖아요. 자산증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실 거고 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도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조금만 이렇게 길을 잡아드리면 굉장히 금방 성장을 하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움직이고자 하는 좋은 동네, 조금 더 비싼 동네, 비싼 금액의 금액대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게 향후의 발전 가능성, 내가 융자를 갚을 수 있는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갚을 수 있는지, 또 향후의 발전 가능성, 또 아니면 이걸 2개를 갖고 있으면서 향후의 발전 가능성,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하셔야 되죠. 그래서 본인께서 질문하신 질문자께서
친하게 지내고 알고 계시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있다면, 또 부동산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보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또는 이런 경우에서는 유료 상담하세요. 뭐 유료 상담 해봐야 얼마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본인이 움직이고자 하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뭐 500불, 1000불짜리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료 상담에 대해서 한인분들이 아직 조금 거부 반응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전화 오셔서 유료 상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저희가 유료 상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안내를 해드리면 많이 부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도 이제 그냥 이렇게 인포메이션 센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비즈니스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를 듣고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게 좋겠다 저거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제가 생각하는 답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데 있어서 제가 소요되는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료 상담으로 이제 전화를 해서 부득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저한테 하시든 아니면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시든 유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댓글 내용 중에서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